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 이번 학기 동안 배울 내용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든 그 컴퓨터 구조를 배우든 그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보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보 처리. 거기에서 말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뭐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 뭐 변수의 값을 저장해 가지고, 그죠? 그 변수에 대해서 넣고 빼고 값을, 그다음에 사칙 연산, 논리 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그 랭귀지라는 것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꺼집어 와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하고, 그죠? 변수가 있으면 변수는 어디에 할당되죠? 메모리상에 할당이 되죠, 그죠? 이 메모리에 할당된 변수 공간에다가,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할당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입력과 처리와 출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키보드라는 말을 했어요. 표준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표준 출력이 이제 모니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정보를 입력을 받을 때 데이터를 입력받는 곳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웹 브라우저로 던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입력과 출력의 중심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주차에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바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인 MySQL을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적인 것을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실제로 한 번이라도 더 사용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학우분들한테,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뭐 좀 교육을 해본 경험이 좀 있긴 한데, 개념적인 것보다는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주차인데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아마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뭐냐, 그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뭐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약간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전상으로 찾아보면 이런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데이터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에서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저는 일을 했어요. 예,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사건. 이게 사물은 보이죠? 보이죠? 그죠? 사건은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에 대한 사실 정보다. 그죠? 어, 여기에는 이 데이터라는 것에는 뭐 어떤 표준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막 일어나요. 표준도 없고, 예, 모델도 따로 없어요. 모델도 따로 없어요. 그죠?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모델도 없어요. 모델, 그 표준화된 모델, 형식,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 이 모델이라는 것은 구조거든요. 구조. 음, 표준도 없어요. 남자를 남이라고도 성별을 남으로 남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데는 영일로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 M 그죠? F로도 표현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준도 없고 어쨌든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이 베이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이스 공간이다. 이렇게 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은 데이터베이스냐? 그죠?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데이터베이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 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 구조화. 테이블 형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 형식. 또는 어떤 데서는 객체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아무튼 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조화되기만 하면 되냐? 일단은 그거는 오케이다. 근데 이 구조화되면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가 관계 데이터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관계. 관계 정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관계 정보를 포함합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한 번 더. 네, 이게 왜 그런 얘기인지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라는 뭔가 구성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모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쿼리 언어,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호출하고, 그죠?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 SQL이라고 했잖아요. SQL.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분산 컴퓨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면은 정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자, 거래를 막 하다가, 그죠? 은행 시스템에서, 입출금, 그죠? 그 다음에 이체, 뭐 이러한 트랜잭션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 시스템이 날라갔어요. 그죠? 하드웨어적인 결함으로 날라갔습니다. 데이터가 날라가서 그걸 어떻게 복구도 할 수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백업도 시켜줘야 되고, 막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뭐냐? 자, 다수의 사용자들이란 말이 나왔어요. 다수의 사용자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봅시다.
자,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고, 그죠? 구조화된 방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감싸고 있어서, 그죠? 잘 감싸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관리를 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DBM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자, 엄청나게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 어떤 사용자는 관리자, 그죠? DBA,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걸 DBA라고 하죠. DBA로서 이 DBMS를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얘는 디벨로퍼라서 개발자로서,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은 모델러로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모델만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DBMS는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겠네요. 어, 권한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넷 접근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URL,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 이 사용자들이 이 DBMS의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DBMS와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DBMS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설치를 해볼 텐데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설치해 볼 텐데 이 개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음, 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설치하는 과정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계정이 있어야 돼, 계정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이 있어야 되고 이 계정마다 각각의 권한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요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설치해보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데이터는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기록해서 사실 정보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근데 데이터와 함께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표준 모델 안에 관계를 포함한다. 관계를.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보면요. 자, 테이블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뷰,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이따 설치해 가지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도 할 수 있고 관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운영체제와 함께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예. 대표적인 걸로 오라클, MS SQL, MySQL이 있는데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MySQL을 우리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DBMS든 공통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설치 순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MySQL.com에 접속을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인 이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에 가시면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풀 인스톨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뭐, 그 DBMS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개발자로서 이제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개발자로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치 유형으로 이제 디벨로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시스템상에 C 드라이브에 설치할 거냐, 뭐 D 드라이브에 설치할 거냐,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사항들, 요구 사항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항목을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다 설치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서버예요, 서버. 자, 서버. 그 다음에 샘플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 MySQL 서버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샘플과 이그젠플 설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과정이 좀 나와요. 즉, 잘 봐요. 유저가 있고, 자,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MySQL이라는 DBMS에 접속을 해서 이 MySQL 안에는 여러 개의 DB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겠죠. 얘는 왜냐하면 DBMS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얘는 이 마이스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DB2, 뭐 DB3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DB 안에는 당연히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 있겠죠. 그죠? 데이터. 그죠? 데이터. 이 데이터가 바로 테이블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테이블. 테이블 형태. 테이블은 바로 행과 열로 관리되죠. 봐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무튼 근데 얘가 이 유저가 이 MySQL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MySQL 이 자체가 DBMS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 서버가 돼야 됩니다. 즉 서버가 돼야 됩니다. 서버가 맞나요? 예,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 클라이언트가 MySQL이라는 DBMS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하면 자 답변을 주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 자체가 서버가 된다는 거예요. 서버 그죠? 서버 이해되시나요? MySQL 서버라는 말이 나오죠. 서버 그죠? 자 근데 여기 접근할 때는 유저가 이 MySQL 서버에 접근할 때는 URL 인터넷으로 접근하잖아요. 맞죠? 인터넷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URL이 필요하고 여기에 포트가 필요합니다. 포트.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겠네요. 맞나요? 똑같죠, 그죠? 쉽죠. MySQL은 DBMS에 접근을 해서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MySQL 자체가 서버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서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는 이 서버에 접근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서버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소 체계는 URL 그죠? IP가 되겠네요. IP 그죠? 또는 도메인이 되겠네요. 맞나요? IP로 접근하겠죠. 그 다음에 포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서비스 포트. 데이터베이스를 D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MySQL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트가 있을 것이다. 얘는 3306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DB가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요거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샘플과 이그젬플은 이제 뭔가 하면 자, 요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MySQL 자체적으로 간단한 몇 가지의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실습용으로. 그런 거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 샘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자, 많은 거를 오늘 2주차라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해보면 압니다. 설치 유형 여기 보시면 설치 유형 뭐라고요? 디폴트 디벨로퍼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디벨로퍼 디폴트로 이 DBMS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 서버도 설치를 하고 쉘도 설치를 하고 라우터도 설치하고 워크벤치도 설치합니다. 그죠? 여기 밑에 몇 개 더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치하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서버를 설치하는데 그죠?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관리 시스템이 서버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도구들을 같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설치할 때. 자, 이렇게 이거 뭐 디폴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경로를 정합니다. 네, 설치 경로 이렇게 설치 경로 정하고요. 어디에 설치하냐?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리콰이어먼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넥스트 하면 됩니다. 네, 웬만하면 오래 안 나는데 요거는 파이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나중에 중반이 넘어가면 쓸 것이고 중반 이후에 파이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MySQL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설치할 때는 이번에는 지금 우리 당장 중요한 것은 MySQL 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워크벤치라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벨로퍼 디폴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MySQL 서버, 워크벤치, 쉘, 라우터, 여기 보면 ODBC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커넥터. 즉 프로그래밍 언어가 DB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ODBC, MS 계열의 MS 계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터고 C++, C 언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 자바, 그다음에 단넷에서 DBMS, MySQL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을 이제 해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문서 뭐 이런 것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들어두세요. 네. 설치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MySQL 서버를 설정합니다. 서버. 여기 보면은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서버를 설정한다. 서버. 그죠? 라우터를 설정한다. 샘플, 이그젬플을 설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MySQL 서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서버 설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디벨롭먼트 컴퓨터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전용 기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지금 개인 노트북에다 설치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버의 타입을 크게 서버 컴퓨터, 데디케이티드 컴퓨터, 디벨롭먼트 컴퓨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개발 컴퓨터로 설정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그러면 서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하시냐? TCP/IP를 이용하고요. 포트는 3306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버니까, 그죠? 그다음 인증 방법. 자, 서버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 이런 스트롱 패스워드 인크립션 아무아 그죠? 아무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거를 추천하니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MySQL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운영체제도 사용자가 있죠. 그죠?
그 최고 관리자, 애드민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ySQL 서버도 이 서버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 계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MySQL 루트 계정이라고 합니다. 루트 어카운트 패스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루트 패스워드를 정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해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의 유형을 보면 백업 어드민, DB 어드민, DB 디자이너 다양하죠, 그죠? 사용해요. 네, 다양합니다. 유저 어드민, 시큐리티 어드민, 리플리케이션 어드민, 프로세서 어드민, 모니터 어드민.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가지고도 역할을 다 상당히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자, 그 서비스 서버잖아요. 서버니까 서비스를 등록해야 윈도우 운영체제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그 서비스 이름을 윈도우 MS MySQL 80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디폴트로 이렇게 나는 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면. 다 이제 그 적용되고 서버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는 그냥 넘어가세요. 라우터는 이거는 고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B가 이렇게 있고 DB1이 있고 DB2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동기화돼 있어요. 동기화란 말은 뭔가 하면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중간에서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어서 라우터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자 리퀘스트가 오면 항상 1번 얘랑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1번 DB랑 이게 액티브고 얘가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라우터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이 라우터가 이게 이 DB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DB2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고가용성 기능이다. 가용. availability. 이용이 계속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available.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운영하던 DB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뭐 화재 때문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데이터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시스템에 설치해 두고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을 똑같이 거기다가 발생을 시킵니다. 이중화 시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스위치 오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에 대한 설정이고요. 요거는 샘플 데이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놓고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워크벤치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DBMS 중에서도 이제 그 기능 중에 워크벤치 작업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DBMS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작업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워크벤치 화면에는 이 모델을 만드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요게 있고 이게 커넥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고 요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다 각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왼쪽에 돌고래 있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뭔가 연결 다이어그램이 있죠, 그죠?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뭔가 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데이터를 어, 이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데이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어깨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과정을 쭉 설명드렸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MySQL 서버, DBMS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어, 개념도 설명드리고 드렸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고 설치해보고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 바로 설치를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